예, 안녕하십니까. 오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것도 좀 대형주예요. 종목은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예전에 현대건설에서 종목이 좀 분화가 됐죠. 두산인프라코아나 두산밥켓을 좀 아시겠지만 보통 공사 현장 다니시다 보면은 그 뒤에 현대라 적혀 있는 중장비들, 포크레인, 불도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의 현대건설기계에서 나온 중장비들이고요. 쉽게 중장비들을 제조해서 생산 판매하는 그런 중장비 제조회사라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대건설기계가 실적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게 이제 주가를 통해서 지금 보시면 계속 상승을 보이면서 추세를 계속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주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언제죠? 올해 1, 2월, 3월 달 그때 우리나라 장도 조금 안 좋았을 때인데 그때 주가가 이제 3만 원대 초반 중반 형성을 하다가 3월 달부터 이제 좀 퀀텀 점프를 띱니다. 레벨업이 된다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5만 원대 위에서 놀고 있는데 이 흐름 자체가 이번에 1분기 실적을 근간으로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들 실적이 좋으냐? 뭐 땅을 많이 파느냐? 뭐 공사를 많이 하느냐? 예, 맞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되게 많이 해요. 자, 한번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늘이 이제 4월 23일 날 금요일인데 어제 미국장이 좀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근래 미국장이 좋았는데 단기로 빠졌던 이유가 어제 재무장관 쪽에도 그랬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인프라 투자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사실은 그 낙후된 시설이 되게 많죠.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예전에 뭐 수혜받다 했던 5G도 마찬가지고 뭐 도로나 철로, 항만을 다 깎는다 그러면서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자국의 어떤 러스트 벨트 제조업체를 살리다 보니까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 같은 것들 얘기가 나오면서 그쪽으로 수혜를 보고 주가도 많이 올랐고 실적 괜찮아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 땅덩이 자체를 개발을 좀 많이 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해야지만 예전에 뭐 100년 전 뉴딜 정책처럼 공사장에 인부들도 많이 오고 실제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고용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 현대국가에서도 사실 인프라 투자나 이쪽에 대한 얘기는 놓칠 수가 없죠. 정치하시는 분들로 한해서는. 그래서 2008년 같은 케이스는 MB가 왜 4대강 하면서 좀 욕을 많이 먹었죠. 지나고 나서. 그리고 지금 우리 문정부 같은 케이스도 이것저것 저층을 도와준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토목이라든지 건설로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을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고용을 상당히 키울 수 있는 게 인프라 투자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21세기가 뭐 4차 산업 시대라 해서 정보화 시대고 자본 집약적 산업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일자리를 주면서 월급 주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은 가장 좋은 게 인프라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왜 빠졌느냐? 이런 인프라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돈이 필요해요. 걔들도 뭐 자기 돈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채를 발행하고 어쨌든 자본 조달을 위해서 자본 재원들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뭐 2조 달러 하는 뭐 10년에 걸친 인프라 투자라든지 지금 뭐 여러 가지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해서 저촉률 도우기 위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의 재원 조달을 미국은 이제 기업들 법인세 올린다 그럽니다. 트럼프 때는 오히려 법인세를 낮춰주면서 기업을 살렸죠. 그래서 정신은 더 많이 올랐고 하지만 이제 민주당 쪽에 있는 바이든은 그 재원 조달을 기업들 법인세를 현재 20%안 되는 것들 24%는 28% 올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로 나온 게 뭐냐면 자본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많이 고율로 매기겠다. 그 말은 돈을 좀 많이 버시는 분들 있죠. 이것저것 그런 분들한테 고율로 더 매기겠다는 뜻이고 특히나 자본소득 실제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 말고 정시라든지 요새 핫한 코인시장 있지 않습니까? 예, 코인시장 같은 자본소득을 통해서 지금 현재 20%에서 30% 정도 받고 있는 그 세율을 최고 40% 이상 올려버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시에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코인시장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단기로. 뭐 그는 뭐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일단 희망이 좀 여전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떠나서 중국도 사실은 긴축을 미리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코로나에 들렸지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제일 먼저 탈출하고 사회주의적인 장점을 이용해서 방역을 잘 하면서 어쨌든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일 많이 열고 있는 중국이 인프라 투자 긴축 경제를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 레포트를 잠깐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현대건설의 지금 굴삭기죠. 중장비 판매가 1분기의 실적이 아마 169%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 발표가 4월 달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3월 달에 주가가 좀 뛰기 시작했고요. 주가가 지금 말씀드렸던 3만 원 중반에서 이제 5만 원대까지 거의 30% 이상 뛰고 있습니다. 실적은 뭐 작년 동기 1분기 대비해서 169%나 증가했다. 뭐 실적이 가장 중요한 올해입니다. 작년 유동화 장세, 지금은 이제 실적 장세인데 실적 일단 좋게 나와버리면은 뭐 딴 할 말이 없어요. 증시에서는 지금 실적 좋은 주식을 찾아서 주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주가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실적 좋은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일단 뭐 작년 대비했을 때 강력한 기저효과가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작년 실적이 지금 매출이 2조 6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900억 정도.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는 한 1,500억 정도로 거의 뭐 50% 이상 지금 뜨고 있죠. 실제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 같은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뛰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세분화시켜 보시면 이제 분기 실적 같은 케이스도 영업이익 자체가 작년 4분기 대비 그다음 1분기 대비해서는 6배나 올랐습니다. 작년 1분기 때는 100억의 영업이익이 올해 1분기 때 추정치 뭐 확정치는 아직 안 나왔지만 6배나 뛰었고요. 순이익 기준 같으면은 거의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이게 뭐 235억이나 나오고 있으니까 뭐 작년 12억에 비해서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국 시장에서 지금 사실 1분기에 3,500대 정도 굴삭기를 판매를 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169% 정도 증가한 수치가 나옵니다. 시장 점유율도 사실 많이 늘고 있어요. 지금 중국 같은 케이스도 지금 내수를 키우다 보니까 어떤 외세라든지 외국 기업을 좀 많이 배척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지금 내수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그 현대건설기의 점유율이 한 2에서 3% 정도 상승했다고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는 오히려 2%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사실 점유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매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시장을 확장하면서 넣느냐 그냥 같은 시장 내에서 넣느냐가 중요한데 질적으로 상당히 좋게 보이는 거죠. 특히 중국 같은 케이스는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많이 피해다 봤는데 일단 이 건설기계 중장비 굴삭기 쪽에서는 중국에서도 시장도 늘리면서 점유율 플러스 매출도 상당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성장에 대한 성장이 중요하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떤 고용이 되게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시대 때 너무 빅테크 기술주로만 너무 집중돼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돈으로 키우고 어떤 MS를 키우고 온라인에서 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고 자본의 어떤 극단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거 보시면 근래 마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규제를 좀 많이 받죠. 그게 자국 내 어떤 다른 회사를 키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너무 많이 컸던 거에 대한 누르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통적인 사업을 키우면서 고용을 좀 키울 수 있는 산업을 키우기 위한 그런 포석도 사실 돼요. 그런 흐름 자체가 이제 미국보다는 중국이 좀 더 편하겠죠. 산업의 수준 자체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중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 거기에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건설기계가 점유율 높이면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되게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가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두산 쪽에서는 이제 뭐 이것저것 다 팔고 이제 남은 게 별로 없죠. 이제 뭐 두산 그 퓨어셀하고 이제 뭐 한두 개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두산인프라코어도 사실 중장비 업체에서는 상당히 굵직한 회사, 큰 MS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의 현대중공업으로 편입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굴삭기 중장비 업체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거라 봐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상당히 큰 위기들이 많았는데 이 위기에 살아남은 그 기업들이나 이쪽에는 큰 또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비 업체에서의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가 접수를 하면서 이 섹터에서의 인프라 투자를 상당히 많이 시너지 효과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 보시면 됩니다. 사실 목표가가 지금 나오는 것들이 사실 6만 원대 잡고 있는 게 많아요. 6만 원 초반 중반. 지금 5만 원대 중반인데 6만 원 같으면은 뭐 올라면 얼마나 오르겠느냐. 근데 기업들 증시에서 나오는 어떤 목표가는 되게 유동적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작년에 4만 5만 원 할 때 목표가 4만 5천 5만 원 나왔거든요.
근데 물론 높게 보는 데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주가가 올라가면 목표가는 같이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목표가의 추이가 중요한 거지. 지금 절대적으로 목표가 얼마냐, 뭐 얼마 정도 못 오르겠네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꾸준히 잘 나올 거고 1분기 때 그 쇼크 얼마나 큰 것들이 나오는지 보여줬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실적이 꾸준히 나온다고 판단돼서 2분기, 4분기 올해 사실 장대기 힘듭니다. 이럴 때 이 중장비 업체는 실적이 상당히 빛이 날 거라 저는 봐요.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는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를 제가 주봉을 보여드릴게요. 이때가 2018년에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나기 바로 전까지의 주가가 이제 9만 원, 10만 원대. 물론 그 전에 이제 기업 분화가 되었었지만 17년에 상당히 기대가 됐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때 주가 사실 많이 올랐었는데 이 전 주가의 고점까지는 저는 간다 봅니다. 이 하단 자체가 사실은 8만 원, 7만 원대예요. 저는 그래서 8만 원 정도를 일단 지금 5만 원대 있는 주가의 8만 원 정도를 올해 상반기, 빠르면 상반기까지 봅니다. 하반기 되면 또 다른 이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잡고 지금 기준으로 거의 2만 5천 원 정도 여력이 있죠. 예, 한 30% 이상 충분히 수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8만 원 드리면서 현대건설기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